안녕하십니까. 제9대 10대 이취임식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중강지부 사무국장 김춘선입니다. 본회는 작가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의욕고취와 함께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아울러 중랑문학제, 중랑문학, 회원 선집 출간, 시와 전시, 문학기행, 봄, 가을 등 각종 문화교류를 통해 회원들에게 창작의 힘을 분출하게 하는 상실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한걸음에 달려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과 물론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선언은 본회 부회장이신 이호재 시인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 지금부터 제9대 및 제10대 중랑문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를 선언합니다. 제9대 정송희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랑문인협회 회원들은 정송희 회장님의 노고와 큰 성과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문학적 성취와 더불어 힐링의 삶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대 이영선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이 문학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회원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 회장님과 신임 회장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수상자는 제9대 정송희 회장, 윤숙 사무국장입니다. 시상은 방남순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송희 회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정송희. 기업에서는 중랑문인협회 제9대 회장으로서 재임 동안 중랑문인들의 문학적 정서 함양과 현실적인 봉사로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회원들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0일 중랑문인협회 회원 일동.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표를 수상하신 정송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윤숙 사무국장님 시상이 있겠는데요. 감사패 수여는 정정숙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윤숙. 기업에서는 중랑문인협회 제9대 사무국장으로서 재임 동안 협회의 재반 사무와 재정 운영을 헌신적인 자세로 잘 이끌어 오셨기에 회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0일 중랑문인협회 회원 일동.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주시고요. 네, 감사표를 수상하신 윤숙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순서 식수를 잠깐 바꿔서 먼저 저희가 귀환부를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박사, 문학평론가이시고 시사랑, 문화인 협의회 상임이사, 부회장님이시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 한국디카시 연구소 상임고문, 한국디카시 시인협회 회장님이신 김종혜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 중에서도 좋은 행사를 위해서 오신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화시느라 영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랑구 참 기록 좋습니다. 이 조선 시대에 종오풍개설의 중랑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중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 집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랑구를 늘 제가 지나다녔어요. 이 앞길을. 제가 경희대학 교수로 30년을 있었는데 공부가 교수가 30년을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 중랑구를 지나다녔어요. 중랑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랑구의 행사에 이렇게 와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을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를 퇴임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100개가 넘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문학관이 유료 입장객이 제일 많이 오는 문학관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기 뭐 촌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시골 이장 정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참 좋습니다. 시골 이장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골 이장 거란이 막강합니다. 이제 이 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3,000건물 연건평 800평의 문학관이 있고 야산대지가 한 2만 평이 있어요. 3,000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관 건물 하나 있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문학촌이라는 이름을 쓰고 저는 거기 이제 관장이 아니고 촌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왜 이 소나기 마을이냐 하면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그러니까 이 경희대학에 23년 6개월을 교수로 계셨던 황순원 선생, 소나기를 쓴 작가 황순원 선생을 기려서 이 문학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촌이라고 이름을 쓰고 관장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촌장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발음을 조금 잘못하면 총장입니다.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김종의 총장, 제가 경희대학 총장을 못했지만 이를테면 그 통일부의 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병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황순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총장은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양평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을 오자면 널리 이제 중랑구를 지나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 도시를 잘은 모르지만 이름을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하곤 했었죠. 그동안에 이 중랑구에 중랑구 문이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애써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좀 전에 회를 받으신 전 회장님, 회장을 하려면 말 못하는 것도 많고 저 사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거죠. 애쓰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정 회장님의 인생에 남아서 이를테면 앞으로 두고 금빛 멸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회장을 물려받으실 이영선 선생님은 저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좀 일찍 퇴임하는 바람에 이제 좀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선생님은 거기서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그동안에 활발하게 하셨고 또 이 자기 개인의 성숙을 위한 글쓰기에도 애를 쓰셔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내시고 또 이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 작품을 읽고 해설을 써드리기도 했어요. 저도 문학평론가로 이를테면 한 40년 가까이 한국문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 추천위원이나 심사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두고 보고 느낀 것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중앙 문인협회 이름으로 모이셨는데 글을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 남한테 말하지 아니하는 부분, 은밀하고 밝히지 않지만 소중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글 쓰는 일의 동력자이지만 저는 글 쓰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초에 걸쳐서 제가 미국에 뉴욕, 워싱턴, 시카고, 댈러스 이런 지역에 한 5번의 강연 계획을 가지고 쭉 돌아왔는데 해외에서 글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말하지 못하는 것,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렇게 가슴속에 울혈이 되어 있는 것, 맺혀 있는 것, 이걸 글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인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인 또는 문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30년 대학 교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늘 제게 물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 문학이 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문학에는 이를테면 문학의 정의도 있고 관례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문학가들의 어떤 이 계보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우화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물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서 집에 나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만 해도 집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집안에 있지 아니하면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함경도에서 내려온 북측 물장수들이 서울의 곳곳에 물을 전다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딸 하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물을 길어다 나르는 사람이 물지개에 양쪽에 물동이 2개를 실어서 길어다 날랐는데 이 왼쪽 물 항아리에 겁이 났어요. 왼쪽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쓰십시오. 저는 겁이 가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하고 주인하고 대화가 될까요? 그리고 우화입니다. 우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도 네가 금강 항아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나 한번 돌아다 보겠니? 우리 둘이 1년 동안 함께 지나다닌 저 큰 길 신장로를 돌아다 보겠니? 성안 오른쪽 항아리가 다닌 자리에는 마른 먼지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금강 항아리, 네가 다닌 길에는 저렇게 길석에 이름 모를 아름다운 풀꽃들이 피어나지 않았니? 여러분, 뭐라고 이런 겁니다. 좀 손해보고 모자라고 어리버리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학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말 못하는 것,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문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바빠 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할 일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정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영선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는 뭐 이 참 여러 가지 시도 쓰시고 저분이 수필도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 수필집은
해설을 쓰느라고 정독을 하며 읽었습니다. 근데 이 참 잘 써요. 어떤 때는 이 제가 대학원에서 직업 교수를 있었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글을 잘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가족사랑,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선거, 발전하려고 하는 자기 비상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글로서 이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단단하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궁극에 있어서는 좋은 글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해외에 가서 강연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안정이 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거기 두고 온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이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LA 가까운 레도드 비치라는 데 가면 노인들이, 한국 노인들이 길가에 쭉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 비행기 보면서 저것 하면 한국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중언어,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중문화 것으로 한복판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모임에 제가 강연을 갔을 때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글을 써도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됩니다. 쓰세요. 근데 이분들 되게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럼 제가 박완서 선생도 40 넘어서, 그리고 이병주 선생도 40 넘어서 썼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문학의 천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이 살아가시면서 선생님 세계에 단 한 편의 글을 써서 이 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을까요? 그런 걸 한 편 쓸 수 없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랑 같이 이불 같이 듣고 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감동 안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 요셉의 아들,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목공소에서 자라는 그 어린아이를 봐왔는데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 한 편, 내가 혼신의 정력을 기울여서 쓴 이 글 한 편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읽고 내 가슴 밑바닥을 울린다라고 감동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한 편 못 쓰시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런 글 한 편을 평생에 걸쳐 쓰기로 한다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런 글 한 편을 쓸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와 같은 글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가까운 아주 곤란한 이 사람이 감동한다면 누구나 감동할 것이다. 이런 글을 우리가 첫 걸음에서부터,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작품집도 내고 뭐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좀 글 쓰는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을 두고 제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나간 글이 1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원고자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고 누가 제 글을 읽고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글 쓰는 일에,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대하는 일에 함께 간다면, 함께 해나간다면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을 축복하는, 복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이 글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저처럼 대학 선생 오래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말만 하면 길게 하고요. 그리고 또 말만 하면 아무나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 한학자고 시골 한의원이셨는데 91세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80 중반 됐을 때 시골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이제 한약방 진료실에서 앉아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고 아버지 여기까지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 멀거니 절 건너다 오셨어요. 저 녀석이 선생 오래 하더니 지 애미한테도 여기까지 알겠냐고 물어보는구나. 그 일이 참 여러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 고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지금 길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학생들하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내놓은 거 보니 제가 배워야 할 게 더 많았더라. 이제 나이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우도 루즈벨트의 아내 엘레노 루즈벨트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미스테리인데 현재는 프레젠트다. 프레젠트의 현재는 선물이라고 할 때 프레젠트하고 스펠이 꼭 같습니다. P-R-E-S.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랑문인의 이름으로 글 쓰는 자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계신, 여기에 밝은 표정으로 와 계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글들 많이 쓰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애쓰신 분들에게 저는 내용을 잘 모르나 제가 오랫동안 여러 문학단체장을 해봐서 이를테면 집약하기로는 정말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맡아서 이어받아서 할 우리 이영선 선생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좋은 회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도 아직 이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나 한국 디가 시인협회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잘할 때까지 하라고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도와드리거나 좀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이렇게 와서 또 중랑문인회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뵌 것을 저로서는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중랑구를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필요하다면 이 계기에 따라서 뭘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호적인 친구로, 우원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명애 고모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고모님께서는 본회 제4대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중랑문학대상, 서울시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저서로는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에 다수의 공저가 있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께 우리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등살이가 있네요. 많이 모이고 행사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회원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송이 회장 그동안에 회장직을 감당할 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랬던 시대적인 그런 또한 과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고 우리 또 문인협회의 고모님과 이사님 두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봉구 회장 고모님하고 또 노재봉 이사님이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우리 마무리의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또 예술인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는 데에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행사가 새로 생긴 게 참 많죠. 기억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 산에 또 이제 문인들을 돌아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꼭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정송위 회장을 따르고 또 그 마음속을 보아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다 화합하고 또 봉사할 때마다 돌아보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업봉사단도 하고 예술인 단체도 하고 또 방도 얻었어요. 우리가 문인협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도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회장단과 그 수고하시는 임원단 모두들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집 때때로 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또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을 또 방문하고 좋은 일에는 또 좋은 일대로 찾아가서 일을 하고 슬픈 일일 때는 또 슬픈 일대로 또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또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희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10대 회장님이신 이영선 회장, 신임 회장님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이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서서 일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뽑힌 임원단들도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영선 회장님이 또 글 쓰는데도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심한이 아니고 수필도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회원들이 서로 돕고 또 우리 문인협회가 해야 할 일은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협동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나날이 또 이제 커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량문학 신인상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또 몇 대 회장이고 박남순 선생님이 신인상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신입 회원들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상금을 주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영선 회장님이 많은 글 잘 쓰시는 분들을 영입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중량문인협회 한국문협 중량지회는 글도 잘 쓰고 또 굉장히 단합도 잘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데마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량문협이 우뚝 서서 글 잘 쓰고 화합 잘 되고 서로 도우는 우리 중량문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희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군의 9대 회장으로 2년 동안 봉사하시고 이임하시는 정석희 회장님께서는 한국방송통신대 통문우수상 중랑문학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저서로는 무지개 짜는 초록 배틀, 애플민트 허브와 다시의 공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중랑지부 제9대 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업무를 진행해온 정송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중랑지부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예의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59명의 회원께서 단체 카톡 투표에 참여하여 44명의 표를 얻어 10대 중간무지역 회장으로 당선된 이영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주현 사무국장님과 함께 본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중남 문인협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회장이 힘들다 싶으면 한마음으로 내일처럼 이루와 격려를 보내주신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우리 김주태 고모님, 이명애 고모님, 정정순 고모님, 박남순 고모님, 서국복 고모님, 이경구 명예회장님 이제 고문이 되시겠네요. 네. 그리고 임원님들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크고 작은 업무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협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전임 이사장님과 유경리 부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협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 회원님들과 화합을 위해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여 제게 섭섭하셨거나 소외감 등을 가지셨던 회원님이 계셨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 회장으로서 중남 문인협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부족했던 업무들은 앞으로 10대 이영선 회장님께서 보충해 주시리라 여기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본협회 무궁한 발전과 문화인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간단하게 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 인사가 너무 짧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선 10대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열심히 일해달라는 꽃다발입니다. 네네. 취임하시는 제10대 이영선 회장님께서는 중남문학상, 다산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3번째 우리는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어한다. 시집 나 하나쯤은의 가수의 공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국제팬회원, 한국문인협회 이사, 본회 부회장, 현재 문학창작공간 대표,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선 시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이 시간에 함께 이 공간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 또 중남문인협회 고모님들,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박벌이지 않나라는 생각. 혹시 호박벌을 아시는지요? 호박벌은 몸은 크고 날개가 작아서 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던히 날개짓을 합니다. 결국 날게 됩니다. 저는 이번 10대 회장으로서 무궁하게 날개짓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회원님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함께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시겠다는 말씀 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임원진 소개가 있는데요. 저기
부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냥 회장님, 회장 이영선, 부회장 이호재, 한영옥, 이순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김춘선.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건물, 아까 바로 나가시면 대가 가마솥 식당에 조촐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사 끝나고 나시면 전부 다 참석하셔서 정 나눔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Mit